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마가렛 미첼의 소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는 1936년 출간 당시부터 문학계에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미국 남북전쟁과 그 이후의 재건시대를 배경으로 개인의 사랑과 생존, 그리고 몰락한 문명의 모습을 생생하게 그린 이 작품은 지금까지도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단순히 역사소설이나 로맨스 소설로 규정할 수 없는 이 작품은 인간의 욕망과 생존 본능, 그리고 시대적 변화에 맞서는 한 여성의 끈질긴 이야기를 통해 독자들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1. 스칼렛 오하라. 이 작품의 중심에는 스칼렛 오하라가 있습니다. 스칼렛은 단순히 아름다운 여주인공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과 생존 본능을 숨기지 않는 인간적이고 복잡한 캐릭터입니다. 그녀는 미국 남부의 귀족 농장 집안에서 태어나 전쟁 전이 풍요로움과 전통적인 가치를 몸소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남북전쟁이 시작되면서 그녀의 세계는 완전히 무너지고 생존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꿔야 하는 상황에 직면합니다. 스칼렛은 다른 사람들이 이상을 좇을 때 냉철하게 생존을 위해 행동합니다. 그녀는 감정보다 현실을 선택하며 주변 사람들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길을 개척합니다. 내일은 새로운 날이다 라는 스칼렛의 명대사는 그녀의 삶을 대표하는 철학입니다. 설령 오늘이 고통스럽더라도 내일은 더 나아질 수 있다는 희망을 잃지 않는 그녀의 모습은 독자들에게 큰 영감을 줍니다. 스칼렛은 때로는 자신의 욕망과 이익을 위해 비도덕적인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녀의 행동은 시대적 배경과 생존이라는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어 단순히 비난할 수 없는 캐릭터로 남습니다. 2. 남북전쟁 속의 사랑과 갈등,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는 단순한 로맨스가 아니라 전쟁이라는 극단적인 상황 속에서 인간관계가 어떻게 변모하는지를 깊이 탐구합니다. 이 작품은 3명의 주요 인물, 스칼렛, 애슐리 윌크스, 그리고 렛 버틀러의 복잡한 삼각관계를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렛 버틀러는 스칼렛과 마찬가지로 현실주의자이자 전통적인 가치관을 비웃는 인물입니다. 그는 스칼렛과 비슷한 가치관을 공유하면서도 그녀의 이기적인 행동에 종종 실망합니다. 이 둘의 관계는 사랑과 자존심, 갈등과 화해가 끊임없이 반복되며 작품의 중심 갈등을 이룹니다. 이 세 인물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시대의 변화에 대처합니다. 애슐리는 이상을 좇다가 몰락하고 렛은 냉철한 현실주의로 살아남으며 스칼렛은 그 사이에서 생존과 사랑을 모두 붙잡으려 합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단순히 개인 간의 갈등이 아니라 전쟁과 재건이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인간관계가 얼마나 취약하고 복잡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3. 역사와 낭만의 완벽한 조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는 남북전쟁과 재건시대라는 역사적 배경을 생생하게 묘사합니다. 이 소설은 단순히 이야기를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당시 남부의 문화, 가치관, 그리고 전쟁의 비극을 생동감 있게 그려냅니다. 전쟁 전 풍요로웠던 남부 농장과 귀족 문화를 묘사하며 전쟁 이후 이들이 어떻게 몰락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작품은 전쟁의 잔혹함을 미화하지 않습니다. 전쟁으로 인한 파괴와 죽음, 생존을 위한 고군분투가 인물들의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전쟁 후의 남부 사회는 새로운 경제 질서와 사회 구조에 적응해야 했습니다. 스칼렛이 농장을 재건하는 과정은 이러한 시대적 변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4. 영화로 새롭게 태어난 작품. 1939년에 개봉한 영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는 소설의 명성을 더욱 높였습니다. 비비안 리가 스칼렛 오하라를, 클라크 게이블이 렛 버틀러를 연기한 이 영화는 지금까지도 영화사에서 가장 위대한 작품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제작비와 기술로 만들어진 이 영화는 남북전쟁의 참상을 웅장하게 재현하며 관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이 영화는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작품상을 포함한 8개의 상을 수상하며 작품성과 대중성을 동시에 인정받았습니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마가렛 미첼. Gone with the Wind, Margaret Mitchell. 행운은 때대로 불행이라는 가면을 쓰고 찾아온다. 20세기의 최고의 베스트셀러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라는 데에 이견이 없다. 문학적으로도 최고의 걸작으로 손꼽힌다. 이 책은 작가에게 불행이 닥치지 않았다면 결코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녀는 그 불행의 순간에도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 10년을 하루처럼. 마가렛은 1918년 명문 스미스 대학에 진학하고 얼마 안 있어 클리포드 헨리와 약혼한다. 그렇지만 약혼자 헨리가 세계 1차 대전에 참전하던 중 프랑스에서 전사하고 말았다. 설상가상이라고 어머니 메이빌마저 유행성 독감에 걸려 세상을 떠나는 바람에 마가렛은 살림을 책임지기 위해 대학을 중퇴하고 집으로 돌아왔다. 첫 결혼은 실패로 끝났지만 1년도 되지 않아 존 마시와 재혼하여 원 베드룸 아파트로 작지만 행복한 신혼 살림을 차렸다. 그녀는
그 집을 덤프라고 불렀다. 그렇지만 그녀는 매우 행복해했다. 마시는 전 남편과 달리 허풍과 사치를 좋아하지 않았고 또 매우 지적인 사람이었다. 그런 면에서 두 사람은 아주 잘 어울리는 커플이었다. 두 사람은 다정하게 커피를 마시면서 자신들이 흥미있어 하는 주제를 놓고 대화 나누는 것을 좋아했다. 그러나 예기치 않았던 불행이 또 찾아들었다. 그녀가 말을 타다가 떨어져 심한 부상을 당하는 바람에 신문기자로서의 생활도 중단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결혼 생활을 재개한 지 겨우 수개월 만의 일이었다. 그녀는 걸을 수조차 없었고 좁아터진 아파트 침실에서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는 처량한 신세가 되었다. 활동적인 그녀로서는 견딜 수 없는 괴로움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허송세월하고 있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었다. 그런데 하루는 남편 마씨가 책 한 보따리를 도서관에서 빌려왔다. 심심한데 이것들이나 읽으라고. 그러다 보면 상처도 낫겠지. 그녀는 하루 종일 책만 읽었다. 무언가 한다면 무섭게 하는 그녀였다. 며칠 후 마씨가 레밍톤 타이프라이터를 사가지고 돌아왔다. 매우 비쌀 뿐만 아니라 글을 쓰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탐을 내는 물건이었다. 의아해하는 마가렛에게 남편이 말했다. 그걸로 책을 써보라고. 당신이라면 명작을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뭘 쓰라는 거지요? 당신이 알고 있는 것을 쓰는 거지 뭐. 글이라는 게 다 그런 것 아니겠어. 그 책은 1936년 6월 30일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라는 제목으로 출판되었고 애틀랜타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독서계를 흔들었다. 특히 여자들은 거의 다 그 책을 구해 읽었고 잡초처럼 끈질긴 주인공 스칼렛 오하라의 동정과 찬사를 보냈다. 마가렛은 1937년 그 책으로 퓰리처상을 받았다. 20세기 최고의 베스트셀러는 결국 원하지 않게 찾아온 부상과 남편과 친구들의 도움으로 이루어졌던 것이었다. 마가렛 미첼은 1949년 8월 11일 피치 스트리트 13가에서 과속으로 달리던 택시에 치여 닷새 후 사망했다. 그녀가 책을 썼던 덤프로부터 겨우 3블록 떨어진 곳에서였다. 그녀는 애틀랜타의 오크랜드 공동묘지에 가족들과 함께 잠들어 있다. 유용하게 보셨다면 이 주제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달아주세요. 내일은 내일의 해가 뜬다. Tomorrow is another day. 어느 여기자가 직장 생활 후 얼마 안 되어 26세에 발목을 다쳐 그만두게 되자 인생이 무너지는 좌절과 낙심을 겪었다. 그러나 그녀는 마음을 다잡고서 펜을 다시 잡고 소설을 쓰기 시작했다. 생전 처음으로 쓰는 소설이어서 스토리가 제대로 이어지지 않았지만 인내하면서 소설 한 권을 쓰는데 무려 10년이 걸렸다. 그 원고를 가지고 3년 동안 이곳저곳 출판사를 다녔지만 풋내기가 쓴 소설을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고 또한 읽어보려고 하지 않았고 나중에는 원고가 다 헤어져서 너덜너덜해질 정도였다. 어느 날 어떤 출판사 사장을 만나는데 만날 길이 없어서 출장 가는 시간에 맞추어 기차를 탈 때 붙잡고서 애원했다. 사장님, 여행하는 동안 이 원고를 딱 한 번만 읽어주세요. 사장은 너무 간절하여 어쩔 수 없이 원고를 받아 들고 가방에 넣었으나 일정이 바빠 원고를 읽지 못했다. 출장을 마치고 집에 오자 전보가 와 있는데 원고를 한 번만 읽어주세요. 몇 달 후에 전보가 또다시 와서는 원고를 한 번만 읽어주세요. 세 번째 전보가 왔을 때 기차 정거장에서 사장님 딱 한 번만 읽어주세요. 라고 간절하게 부탁하던 얼굴이 생각이 나서 너덜너덜한 원고를 가방 속에서 꺼내서 읽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 소설을 읽으면서 사장은 소설 속으로 푹 빠졌다. 10년간에 걸쳐서 썼던 그 소설을 순식간에 다 읽었다. 그리고 바로 출판을 했는데 하루에 5만 부가 팔렸다. 당시는 1936년인데 굉장한 사건이었다. 이 소설이 바로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이며 그 젊은 여성이 바로 마가렛 미첼이었다. 그 소설의 아래와 같은 마지막 대사처럼 이 땅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한결같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희망을 붙잡고 살았다.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뜬다. 그렇다. 내일은 전혀 다른 하루다. 바로 응답되지 않으면 쉽게 포기하는 조급병이 극복되어야만 우리는 성공할 수 있다.